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되었다면 네. 지금 그 수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입장 싹 바꾸어서 그 사건 놔두고 도이치모터스 열심히 파면서 삼족을 멸하고 있지 않을까. 당시 김건희 명의 대신 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이후 권오수 김건희 연락 구조라는 것이 지거화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람이 있다면 네.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서 주가 조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잡아와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또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꼭 필요하다고. 곧 면죄부 줄 겁니다. 수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뒤인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 16일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대장동 사건으로 두 번째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는 이렇게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고개를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전가의 부도처럼 휘두르던 검찰이 정권이 바뀌자 그 칼을 아예 꺼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그 대선 전에 네. 김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고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했다고 이렇게 예.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또 대선 전에는 대선을 이유로 대선 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했다 하고요. 이 문제는 제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거화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람이 있다면 네.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 정부 때 그를 친정부 검사라고 비난하던 검사들이 이 물음에는 어떻게 답할지 궁금합니다. 지난 몇 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공범 가담 정황이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미국으로 도피했던 핵심 인물이 귀국함으로써 김 여사를 제외한 모든 관련자가 기소됐고 재판도 마무리됐습니다. 오는 2월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논설은 이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기록하고 검찰의 소극적 수사 태도를 비판해 왔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관련 영상들을 모아 특집으로 편성합니다. 검찰이 야당 수사에만 집중하고 김 여사 의혹은 외면하는 한 이 영상들이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건희 명의 대신 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그런 저 문자를 봤을 때 누군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달라고 했다는 건데요. 증인은 이호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이호가 김건희한테 직접 연락해서 주문 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김 여사가 주가 조작 거래에 직접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황이 이호 대표하고 김건희는 제가 알기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와는 다른 채널로 알게 된 걸로 압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직접 공개한 내가 묻는 건 저 상대방이 이호라고 하는데 이호가 권오수한테 연락해서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연락하는 건가요? 이호가 김건희한테 바로 연락하는 건가요? 관계가 전자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호, 권오수, 김건희 연락 구조라는 것이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했다는 내부적으로 이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기소 쪽으로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요?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주도한 핵심 공범들의 연락 구조에 김건희 여사가 들어있고 실제 직접 거래를 실행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여보세요? 네, 이사님, 저입니다. 조금씩 사볼까요? 네, 그러시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8년 전에 죄가 아니었던 게 지금은 죄가 돼갖고 다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거기 유독 중요한 쩐주로 작용했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도 도망간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검찰에서 자백을 다 했다고 합니다. 이거 천만 그리고 그래서 벌써
저희 집사는 소환했겠죠. 아니요, 당신 죽이기 곧 위해서라도. 소환하겠죠. 네? 곧 소환하겠죠. 공정과 상식을 저버린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 눈치 보기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권 들어 지연되고 있는 정의의 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연 문제입니다.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도 지난 3일로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공범 5명이 구속 기소됐고, 이 밖에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4명이 불구속 기소, 5명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약식 기소된 5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약식 기소된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는 건 흔치 않습니다. 대개 검찰이 판단한 것보다 혐의가 중하다고 보거나 사실관계를 더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일엔 주가 조작 공범 1명이 추가로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1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투자자문사 임원 민아무개 씨입니다. 민 씨는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 조작 거래에 사용한 일당 중 한 명입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11월 29일 돌연 귀국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작년 여름쯤이거든요. 예. 처음에 이 민 이사가 네. 작년 여름쯤에는 검찰 조사를 한 차례 받고 와서 나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공범에게 당신만 도망가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인물이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작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네. 미국으로 도주를 하게 되거든요. 아하. 근데 작년 11월 5일에 이제 윤석열 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윤석열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고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그 시점하고 맞물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모든 관련 피의자들이 줄줄이 기소되는 사이 유일하게 김건희 여사만은 아무런 수사를 받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왜 그때 기소가 안 됐죠?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다른 공범들의 공소장에 김 여사의 계좌 6개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기재했고, 김 여사 계좌 이용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범죄 일람표도 재판에서 공개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직접 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과 증언들도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할 기색이라곤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검찰이 김 여사를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2일 공판에선 김 여사가 주가 조작 거래에 직접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직접 공개한 내용입니다. 증인은 바로 앞에서 본 투자자문사 임원 민아무개 씨입니다. 미국에서 귀국해 구속 수감된 다음 날 재판의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핵심적 내용은 2010년 11월 1일 민 씨와 또 다른 주가 조작 선수 김아무개 씨 간에 오간 문자를 추궁하는 대목에서 나왔습니다. 선수 김 씨가 12시에 3,300원에 8만 주 때려달라, 매도하라 하셈, 이런 문자를 민 씨에게 보냈고, 그 7초 뒤 김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정확히 8만 주가 매도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8만 주 매도 주문 자체를 다른 공범 누구도 아닌 김 여사 자신이 직접 전화로 지시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인신문 도중 밝힌 것입니다. 당시 증인신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1일 문자 메시지로 김현이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고 보내니 증인이 준비시킬 게요라고 답한 게 맞습니까? 그리고 또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김현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네. 그리고 7초 있다가 김건희의 명의 계좌에서 3,300에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오고 증인 명의 등으로 매수됐지요. 그럼 여기서 증인이 준비시킬게요라고 한 대상자는 누구죠? 저것도 추정밖에 할 수 없는데요. 아까와 같이 이용호 대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당시에 김건희 명의 대신 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그런 저 문자를 봤을 때 누군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팔라고 했다는 건데요. 증인은 이용호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이용호가 김건희한테 직접 연락해서 주문 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이용호 대표하고 김건희는 제가 알기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와는 다른 채널로 알게 된 걸로 압니다. 내가 묻는 건 저 상대방이 이용호라고 하는데 이용호
호가 권오수한테 연락해서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연락하는 건가요? 이 호가 김건희한테 바로 연락하는 건가요? 관계가 전자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 호 권오수 김건희 연락 구조라는 것이지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추정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이때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게 증인입니다. 어떻습니까? 민 씨는 추정이라면서도 당시 거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증언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민 씨 증언보다는 검사가 신문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당시에 김건희 명예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3,300원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매도한 게 김건희 여사 본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민 씨의 연락을 누군가를 통해 받은 김 여사가 직접 영업점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했다는 겁니다. 검사는 민 씨가 이아무개 대표에게 연락하면 권오수, 김건희 순으로 연락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점도 지적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주도한 핵심 공범들의 연락 구조에 김건희 여사가 들어있고 실제 직접 거래를 실행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쪽은 수익을 내주겠다는 주식 전문가에게 계좌와 돈을 맡겼다가 뺐을 뿐 주가 조작이 이뤄진 시기에는 거래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 해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주가 조작으로 의심받는 거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검사의 입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판이 크게 흔들린 셈입니다. 이 말인 즉슨 자기들끼리 금액을 맞춰놓는 거예요. 12시에 3,300 이게 아마 금액을 특정하는 걸 겁니다. 8만 개 물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떻게 던지겠다. 그러면 시장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먼저 던져서 주워 삼고 그래서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주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시장가보다 좀 높게 형성을 시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은 그냥 나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접 전화를 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스모킹 건이라는 표현을 쓰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스모킹 건이 발견됐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들 사이에 주식을 팔라는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 뒤 단 7초 만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로 매도 주문을 넣은 게 확인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실 지난 1년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선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계속 줄줄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에 열린 공판에서는 주가 조작 공범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김건희 파일의 존재가 공개됐습니다. 2011년 1월 13일 작성된 이 엑셀 파일에는 김 여사 명의 증권 계좌의 인출액과 잔액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으로 대우증권과 토로스 투자증권 계좌 인출액이 9억 6천만 원과 3천만 원, 잔액이 1억 4천만 원과 14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현금 26억여 원과 매각 주식 수량도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 파일이 발견된 게 바로 민 씨가 임원으로 있던 투자자문사 노트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김건희라는 이름의 폴더가 나옵니다. 이 김건희라는 이름의 폴더에 들어있던 내용은요.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인출액, 잔액, 현금 26억 원, 매각 주식 수량 딱딱딱딱 정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왜냐하면 1차 세력과 다르게 2차 세력에 대해서 올 초에 그 윤석열 캠프의 이양수 대변인이 김건희 여사는 이 어떤 계좌도 빌려준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계좌를 이 사람들이 다 운영했던 그 흔적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1차 작전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진행됐고 주가 조작 선수 이아무개 씨가 주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쪽은 일부 주식 거래 내용만 공개하면서 2010년 1월 14일에서 5월 29일 사이 주식 계좌를 일임했지만 손실을 보고 관계를 끊었다 해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정필이가 도망갔죠. 아니 그건 전 모르죠. 그러나 그 세 사람 중에 부인하고 가장 관련됐던 사람이 지금 실질심사에서 도망을 갔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아마 그 도망갔다는 사람들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정필입니다. 그 사람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다 받았어요. 제 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됐고 별건에 별건을 막 만들어서 뭐래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자꾸 다른 거를 하니까 아마 이 사람이
수사 받을 건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망간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검찰에서 자백을 다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말. 그리고 그랬으면 벌써 저희 집사람 소환했겠죠. 당신 주기 곧 위해서라도. 소환하겠죠. 네? 곧 소환하겠죠. 그리고 18억을 부인의 그 돈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고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계좌까지 2013년에 이미 경찰이 다 봤을 겁니다. 신한정권 거래 내역만 공개하면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거 내일이라도 공개하면 공개할 용이 있습니까? 있죠. 그거 공개하죠. 2010년에 그 거래 내역 공개하겠습니다. 특기할 건 1차 작전의 주포 이하무개 씨도 검찰 수사 도중 도주해 37일간 숨어 다닌 끝에 검거 구속됐다는 점입니다. 이 씨는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서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도피를 했고 윤석열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뒤 검거됐습니다. 그때도 주가 조작 핵심 고리 역할을 한 이 씨 도주로 검찰 수사는 김 여사로 치고 올라가지 못한 채 지연됐는데요. 이 때문에 경선 기간 김 여사가 소환돼 조사를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 씨가 도피극을 벌인 게 아니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민 씨의 2차 도주극과 시기만 다를 뿐 판박이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2차 작전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 사이 진행됐습니다. 이때 바로 투자자문사 대표 이하무개 씨와 2번 민 씨, 또 다른 선수 김아무개 씨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캠프에선 이 2차 작전과 관련해선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 계좌를 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투자자문사 노트북에서 김 씨 계좌 운영 상황을 담은 김건희 파일이 발견된 데다 이번 공판에선 김 여사가 직접 이들과 연락하며 거래를 지시한 사실마저 드러난 것입니다. 캠프 해명과 달리 2차 작전에도 김 여사 개입 정황이 짙어진 셈입니다. 현재 민 씨 등 투자자문사 공범들은 자신들은 김건희 파일을 작성하지 않았고 모른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 씨는 지난 2일 공판에서 당시 김 씨가 사무실을 방문해 수기로 적은 내용을 주고 엑셀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와 커피를 마시고 프린트한 것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또 기억을 하시네요. 커피 마시면서 프린트한 것은. 검찰은 커피 마시고 프린트한 건 기억이 나느냐며 선택적 기억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작성 주체와 구체적 계좌 사용 내역은 검찰 수사로 밝혀낼 일입니다. 다만 누가 작성했든 2차 작전에도 김 여사 계좌가 사용됐다. 본질 자체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한 듯한 정황은 이번 재판에 앞서 지난 5월 27일 공판에서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때는 1차 작전이 진행 중이던 2010년 1월 12일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전화통화를 담은 녹취록을 검찰이 공개했습니다. 이걸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사님, 저 입니다. 지금 2,375원이고요. 아래 위로 1,000주씩 걸려있고 지금 시가가 2,350원, 고가가 2,385원, 저가가 2,31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조금씩 사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그러면 2,400원까지 급하게 하지는 않고 조금씩 사고 중간에 문자를 보낼게요.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에선 2010년 1월 12일부터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는 모두 이하무개 씨가 알아서 주문한 것이다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녹취록을 보면 실제로는 1차 작전 도중인 1월 10일 당일 거래는 김 여사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냐 의문이 커집니다. 이처럼 김 여사가 주가 조작 1차와 2차 작전에 모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캠프의 해명은 갈수록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시작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공소장에 보면은 공소 사실에 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6개가 이용됐다. 그리고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그때 계좌가 어떻게 범죄 이용됐다는 게 쭉 적시가 돼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수사기관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무혐의 김건희 여사가 전혀 관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계좌만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이 자기 계좌를
주가 조작이 이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지 아닌지 이러이러해서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다라는 걸 조사를 하고 밝혀줘야만이 저희 같은 사람도 궁금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게 없냐 이거지. 다른 사람들은 지금 8년 전엔 죄가 아니었던 게 지금은 죄가 돼갖고 다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거기 유독 그 중요한 쩐주로 작용했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도 왜 하지 않느냐. 검찰이 이런 상식적 의문을 깔아뭉갠 채 김건희 봐주기 행태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배우자의 중대범죄 의혹을 수사조차 않고 덮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라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저버린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 눈치 보기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만 커질 뿐입니다. 검찰은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저항 또한 거세질 것입니다. 검찰과 정권 모두 무겁게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법원이 있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하고도 공정한 수사에 착수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로 참여한 손아무개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김건희 여사도 손 씨와 같은 전주로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왜 이 중요한 내용을 지금 법정에서 공판검사가 사실 드러냈을까요?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당시 김건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그런 저 문자를 봤을 때 누군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하려고 했다는 건데요. 이 정도까지 법정에서 진술이 나왔는데 공범 적시를 안 할 수 있어? 라고 묻고 있는 권오수 김건희 연락 구조라는 것이지. 야, 역시 이런 검사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발전하는구나. 일 공판에 참여한 검사는 한문혁, 김민상, 정덕채, 송진상 등으로 도망간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검찰에서 자백을 다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그리고 그랬으면 벌써 저희 집사람 소환했겠죠. 공직에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18억을 부인의 그 돈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윤 대통령의 허위 해명 의혹은 유죄로 인정되면 사실상 당선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검찰의 추상 같은 기준은 권력자의 가족에게도 예외 없이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이 시간엔 지난 회에서 다룬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공범 의혹의 진전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들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1차, 2차 주가 조작 작전에 주포를 맡았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주가 조작 선수가 아닌 전주로 참여한 손아무개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입니다.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도 손 씨와 같은 전주로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 김 여사에게도 검찰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논설에선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작전 기간인 2010년 11월 1일 대표적 주가 조작 거래인 통정매매에 참여했고 전화로 직접 8만 주 매도 주문을 했다는 검사의 폭탄 발언을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관련 공범들의 재판에서 검사가 증인신문 도중 밝힌 내용입니다. 2010년 11월 1일 문자 메시지로 김현이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고 보내니 증인이 준비시킬 게요라고 답한 게 맞습니까? 그리고 또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네. 그리고 7초 있다가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3,300에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오고 증인 명의 등으로 매수됐지요. 그럼 여기서 증인이 준비시킬게요라고 한 대상자는 누구지요? 증인 민 씨는 지난해 대선 기간 검찰 수사 도중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1년 만인 지난 11월 29일 돌연 귀국한 블랙펄 인베스트 투자자문사 임원입니다.
2차 작전 기간 김 여사 증권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 조작 거래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일당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민 씨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 검사가 갑자기 3,300원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매도한 게 김건희 여사 본인이다 밝힌 겁니다. 민 씨의 연락을 누군가를 통해 받은 김 여사가 직접 영업점 직원에게 전화해 민 씨가 받은 문자 그대로 3,300원에 8만 주를 팔도록 했다는 얘긴데요. 검사는 민 씨, 이아무개, 건호수, 김건희 순으로 연락이 이뤄지는 구조였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민 씨 이 대표, 건호수 대표 모두 주가 조작을 주도한 핵심 공범들입니다. 이 연락 구조에 김건희 여사가 들어있고 실제 직접 거래를 실행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쪽은 수익을 내주겠다는 주식 전문가에게 계좌와 돈을 맡겼다가 뺐을 뿐 주가 조작 거래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 해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폭탄 발언으로 판이 크게 흔들린 셈입니다. 이 내용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한겨레 홈페이지와 다음 네이버, 유튜브 등을 통해 170여만 독자가 텍스트와 영상으로 논설을 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빼박 증거가 나왔다며 검찰은 당장 김 여사 수사에 착수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내용이 다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검사가 직접 묻는 내용이 나왔으니 수사하고 소환하고 수사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이에 관해서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명령 내리세요. 말씀하세요. 일부 매체들은 검사 신문 내용에 의미를 짚기도 했습니다. 검사의 질문을 보면 아까 이 씨, 권 씨, 김건희 씨 여사 연락 구조라는 것이지요?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 씨가 추정 함부로 할 수 없다니까 이 사실관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증인 아니냐. 이거 정도의 통화 목록?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증권사에 그 전화 녹취로 자동으로 남아서 확인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말을 했겠죠. 이 검사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김건희 씨가 어떤 연락 구조 하에서 이 거래를 한 거죠.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소개한 건 좌자찬하자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공범 의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사안의 본질에 한 발이라도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지금부터는 김 여사 직접 개입 정황에 담긴 의미와 여러 궁금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검사는 왜 무슨 의도로 재판 막바지에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또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핵심적 의문과 쟁점 5가지에 대해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쪽의 해명도 작전 시기에 따라 달랐습니다. 1차 작전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 자신이 지난해 대선 경선 토론회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는 주식 전문가에게 4개월간 계좌와 돈을 이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을 뿐 김 여사가 거래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도망간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검찰에서 자백을 다 했다고 합니다. 이거 천만 그리고 그래서 벌써 저희 집사는 소환했겠죠. 망신 주기 곧 위해서라도. 소환하겠죠. 네? 곧 소환하겠죠. 그리고 18억을 부인의 그 돈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고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계좌까지 2013년에 이미 경찰이 다 봤을 겁니다. 2차 작전과 관련해선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는 김 여사가 1차 작전에 선수 이아무개 씨로부터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직접 거래를 했지만 시세 조종 등 주가 조작과는 전혀 무관하다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공범 누구에게도 김 여사 계좌를 빌려준 적이 없다 주장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 계좌를 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김건희 씨가 5개 계좌로 거래한 것처럼 보도되었는데 모두 증권사를 옮겨가며 순서대로 거래한 것입니다.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들을 통해 전화 주문한 것이고 증권사 지점을 옮긴 것일 뿐 여러 개 계좌를 동시에 사용하여 주식을 집중 거래한 것이 아닙니다. 증권사를 옮겨가며 한 개의 계좌를 쓴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2차 작전 기간 누구에게도 계좌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지난 4월 8일 공판에서 블랙펄 인베스트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김건희 파일의 존재가 공개되면서 뿌리째 흔들린 바 있습니다.
2011년 1월 13일 작성된 이 엑셀 파일에는 김 여사 명의 증권 계좌의 인출액과 잔액, 현금 26억 원과 매각 주식 수량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 작성자로 지목된 민 씨는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작성했든 김 여사 계좌가 2차 작전에 사용됐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윤석열 캠프에선 김 여사가 2차 작전 기간 직접 전화로 거래를 주문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주가 조작 공범들의 거래와는 전혀 별개로 이뤄진 거래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인신문과 연결해 보면 이 해명의 허점이 드러납니다. 이 대목입니다.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당시에 김건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그런 저 문자를 봤을 때 누군가 김건희한테 전화해서 팔라고 했다는 건데요. 증인은 이호인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이호가 김건희한테 직접 연락해서 주문 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이호, 권오수, 김건희 연락 구조라는 것이지요. 검사의 신문 내용은 김 여사가 이아무개 권오수 순으로 연락을 받아 8만 주 매도 주문을 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전화로 거래를 주문한 것은 윤석열 캠프의 주장처럼 독자적 거래가 아니라 핵심 공범들의 연락 구조 안에서 연락받은 내용을 실행한 것이다 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김 여사가 공범 연락 7초 만에 전화로 매도 주문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2010년 11월 1일 문자 메시지로 김현이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고 보내니 증인이 준비시킬 게요라고 답한 게 맞습니까? 그리고 또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네. 그리고 7초 있다가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3,300에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오고 증인 명의 등으로 매수됐지요. 이 증인신문이 이뤄진 지 일주일 뒤인 지난 9일 재판에선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의 변호인은 7초 만에 전화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변론을 폈습니다. 김 씨가 매도하라 하셈 문자를 보낸 뒤 7초 만에 매도 주문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을 거쳐야 하는데 7초 만에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의 매도 지시가 김 여사에게 도착하려면 민 씨, 이아무개, 권오수를 거쳐야 하고 김 여사가 또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7초 만에 이뤄질 수는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엔 빈틈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 김 씨가 민 씨에게 12시에 8만 개 때려달라고 문자를 보낸 뒤 시차를 두고 매도하라 하셈 문자를 보냈다는 점입니다. 민 씨는 그 사이에 이아무개 대표에게 8만 주 매도를 준비하라는 연락을 했고 이는 권오수 김건희 순으로 전달됐을 것이라는 게 검사의 신문 내용입니다. 매도를 위해 세팅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통정매매가 이게 시간을 서로 세팅하고 딱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만약에 8만 주를 내놨는데 4만 주를 누가 가져봐라. 그러면 안 되거든. 시간을 정해놓고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딱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장소에 대기를 하고 있든 아니면 같은 장소에 대기를 하든 이전에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씨 노트북은 한 장소에서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같은 사무실 안에서 그 IP 주소가. 어떤 방식이든 세팅하고 준비만 돼 있다면 문자를 받고 7초 만에 매도 주문이 이뤄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부에선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전주 91명 중 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 주가 조작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계좌와 돈을 맡긴 단순 전주의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 여사의 경우 두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전체 전주 91명 중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뉴스타파의 분석을 보면 김 여사는 가장 많은 수익 계좌를 동원한 5명 가운데 1명이고 거래 액수로는 3위였습니다. 또 1차 작전과 2차 작전 주포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91명 중 김 여사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보통 전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김 여사의 가담 정도입니다. 전주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주가 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 의사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주가 조작과 관련된 판결에서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당사자가 자백하지 않더라도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 상황, 지속적인 종가 관리, 가장 혹은 허위 매매 여부 등의 간접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엔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 3개의 주가를 조작해 1천억 원을 챙긴 사건에서 주범과 선수 5명뿐 아니라 전주 8명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증권사 투자 상담사가 아닌 개인에게 증권 계좌 운영을 맡긴 점 등을 들어 전주들이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핵심 공범들의 연락 구조에 들어있고 사전에 준비 상태로 있다가 통정 거래에 매도를 실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단순 전주 이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번에 김건희 씨 주가 조작 거래를 보면 전주의 특성과 함께 시세 조정을 하는 그런 특성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수사되어서 기소되면 충분히 유죄가 나올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서도 전주 소나무계 씨가 기소됐죠. 피고인 소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사업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신과 차명의 계좌를 이용해 고가 매수와 대량 매집 등 공건 시세 조종 행위에 가담한 사람이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만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불공정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범 의혹을 단정적으로 부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부인하고 가장 관련됐던 사람이 지금 실질심사에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아마 그 도망갔다는 사람들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정필입니다. 그 사람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다 받았어요. 제 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됐고 별건에 별건을 막 만들어서 뭐래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자꾸 다른 거를 하니까 아마 이 사람이 수사 받을 건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망간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검찰에서 자백을 다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천만 그리고 그랬으면 벌써 저희 집사람 소환했겠죠. 당신 주기 곧 위해서라도. 소환하겠죠. 네? 곧 소환하겠죠. 그리고 18억을 부인의 그 돈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고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계좌까지 2013년에 이미 경찰이 다 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와 공범 재판 과정을 통해 김 여사가 4달 정도 돈을 맡긴 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주가 조작 거래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짙어진 상황입니다. 김건희 파일이 나왔고 1차, 2차 작전 기간 모두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여사 자신의 처벌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에게까지 파장이 번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공직에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윤 대통령의 허위 해명 의혹은 유죄로 인정되면 사실상 당선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9월 5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을 제한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기 중 불소추 특권입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도 재직 중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형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재임 기간 소추가 아닌 수사는 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갈립니다. 하지만 다수 의견은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쪽입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직 중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혐의도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실제 윤 대통령 수사가 이뤄지기까지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선 김 여사 의혹이 수사를 통해 유죄로 드러나고 윤 대통령의 해명이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완강히 뭉개고 있는 배경에는 자칫 김 여사 수사가 윤 대통령 수사에 발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조건이 갖춰지더라도 배우자 수사조차 겁을 내는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제대로 착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 때문에 김 여사 유죄 등의 전제가 충족되면 검찰보다는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지난번 논설과 관련해 가장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문제는 바로 검사의 충격 발언이 왜 나왔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당시 김건희 명예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이후 권오수, 김건희 연락 구조라는 것이지요. 현재 검찰은 윤 대통령 눈치를 보며 김 여사 수사를 시작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혐의 면죄부를 내줄 시기만 엿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데 검사가 공판에서 김 여사의 직접 개입 정황을 스스로 공개한 것입니다. 실수일까요? 고의일까요? 일단 실수보다는 의도된 발언이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물어볼게요라며 검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 정황을 직접 끄집어냈다는 점, 이날 공판에서 사실상 검찰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이뤄졌다는 점 등에 비춰서입니다. 9일 공판에선 변호인 쪽에 반대 신문이 있었고 16일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1월, 2월 중엔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이 마지막으로 김 여사 관련성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이분은 왜 이 중요한 내용을 지금 법정에서 이 공판검사가 이제 와서 사실 드러냈을까요? 16일 날 결심 공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담아놓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이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러고도 이 정도까지 법정에서 진술이 나왔는데 공범 적시를 안 할 수 있어? 라고 묻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게 검사가 실수로 아니면은 뭐 그냥 어떻게 한 말인데 보도가 된 게 아니라 의도를 하고 한 말이라고 보시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야, 역시 이런 검사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발전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한편 일부에서는 검찰이 언젠가 정권의 힘이 빠질 때를 대비해 정권의 약점을 쟁여두는 차원에서 이 발언을 슬쩍 흘린 게 아니냐 시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재판에는 공판 담당 검사와 수사검사가 함께 참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난 2일 공판에 참여한 검사는 한문혁, 김민상, 정덕채, 송진상 등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공방 의혹과 관련한 여러 측면을 짚어봤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해서 뚜렷한 의혹을 덮고 넘어가는 행태가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추상 같은 기준은 권력자의 가족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거꾸로 가는 검찰과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또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정권이 바뀌자 살아있는 권력이 된 김건희 여사 수사에는 손도 못 대고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자주 내부 정보를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녹취록에 남아있는 게 많이 있어요. 검찰은 폭로하는 기관이 아니라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수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어떤 불공정으로 인해서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가 오히려 정당성을 상실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검찰을 일컫는 말이 바로 정치검찰, 권력의 신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설의 박용현입니다. 고양이 앞에 쥐, 이런 비유가 적절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록 등 증거들이 확보돼 있는데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검찰의 모습 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내세우며 정의와 공정의 화신인 양 행동하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또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살아있는 권력이 된 김건희 여사 수사에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다만 주목할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김 여사의 연루 정황을 하나둘씩 꺼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모킹 건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12월 2일 공판 내용에 대해선 논설 109회와 110회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작전 기간인 2010년 11월 1일 대표적 주가 조작 거래인 통정 매매에 참여해 전화로 직접 8만 주 매도 주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래를 위해 민 아무개 씨, 이 아무개 씨, 권오수 회장,
김건희 여사 순으로 연락이 이루어지는 구조였을 것이라고 검사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사가 공판에서 또 다른 주요 사실을 밝힌 게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공판에서 검사가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증권회사 직원 사이의 대화 녹취록입니다. 신한투자 과장입니다. 응, 거기서 내 거 그냥 다 팔아. 싹 팔아. 왜? 혼자만 알고 있어. 이거가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이거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큰일 난대요? 그래서 이거 주식을 떨어뜨릴 그것을 하려고 하나 봐. 어떤 방법이 됐든지 떨어뜨릴 그걸 하고 있대. 고민을 하고 있대. 그래서 인제 우리 아는 사람에게는 팔으라고 하고 미운 얄미운 사람 있잖아. 엿먹으라 하고 내버려 둔대. 그럼 일단 4,000원에서 저기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볼게요. 전화 드릴게요. 윤 대통령 장모 최 씨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아 주식 거래를 했고 그 주식 거래는 어떤 이유에서든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거래였다는 것입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최 씨가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또 다른 사례도 녹취록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자주 내부 정보를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공판에서 권 회장을 신문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최은순 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건데 이건 뭐 극히 정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거고 제가 나중에도 또 제시할 테지만 증인은 최은순 씨나 김건희 씨에게 회사 사정들을 자주 얘기해주고 그 사정들이 녹취록에 남아있는 게 많이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이 맞나요? 13년 전 일이라 정확히 얘기한다는 게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수시로 받아 주식 거래에 이용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드러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정황들과 합쳐보면 김 여사가 권 회장과 공범 관계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검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제시한 김 여사 관련 증거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통화 녹취록,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승인한 통화 녹취록,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주가 조작 선수 이름을 언급하며 통화한 녹취록, 주가 조작 선수의 8만 주 매도 요청 뒤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 8만 주를 매도했다는 통화 녹취록과 관련 검사 발언, 주가 조작 공범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김건희란 이름의 파일,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한 정황을 보여주는 통화 녹취록,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내부 정보를 자주 알려준 정황이 많은 녹취록으로 남아있다는 검사 발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들이 이렇게 김 여사에게 불리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공개하는 것을 두고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집니다.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는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중에 한두 분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한테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을 돌아가면서 골고루 얘기해요. 한 세네 분이. 그러니까 검사로서의 어떤 양심의 자유, 이 문제하고 나중에 이 사건을 특검이나 이런 데 다시 들췄을 때 본인들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들이 직무유기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잖아요. 소환도 못하고 기소도 못하니까 그걸 못하니까 그거라도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검사들의 법정 폭로가 김 여사의 수사 필요성을 더욱 높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검찰의 면죄부를 주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폭로하는 기관이 아니라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검사들이 밝힌 것만 해도 수사에 나서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실들을 검찰이 이미 다 확보해 놓고도 그동안 김 여사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철저히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이후 국회에서 김 여사 수사의 결론이 임박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겁니까? 지금 수사가 대단히 많이 진행되어 있죠. 마무리라도 하려면 해당 사람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수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럼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수사의 방식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결론을 내기 전 단계까지 많이 진행된 상황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검찰이 적정한 법에 따라 그러나 장관님, 그러면서도 소환 조사 필요성에는 계속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사실에 비춰보면 더욱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미 결론에 가까웠다는 검찰 수사가 이후 7달이 넘도록 왜 지지부진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주가 조작은 한 장관이 틈만 나면 엄단하겠다고 강조해온 증권 금융 범죄입니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수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수사 상황을 일별해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 서울 동부지검 블랙리스트 의혹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관련 사건, 대전지검 올성 원전 관련 사건, 수원지검 이재명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검찰의 핵심 수사 역량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즉 예전의 특수부가 온통 야당 수사에만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편파적 수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 수사 2부까지도 야당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에게 전격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요란하게 수사를 벌여온 대장동 사건이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소환 통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의혹도 아니고 시장으로서 시 소속 축구단에 기업 후원금을 유치한 것을 두고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하는 게 과연 타당한 법리냐는 논란이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경찰이 한 차례 무혐의 종결한 사건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검찰의 강력한 수사 의지가 느껴집니다. 대장동 사건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사건으로라도 소환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인상마저 받습니다. 그럴수록 이런 질문이 더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인 이 대표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최소한의 형평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수사의 공정성은 결과의 공정성만이 아니라 수사 시작부터 수사 과정 그리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 재판 절차에 이렇게 모든 게 동등해야 되는 거죠. 전 정부와 이재명 이런 포커스를 해가지고 사실 인디언 기우제식의 수사 절차를 진행을 해왔죠. 도이치모터스사 관련된 문제들도 재판 과정 속에서 김건희 그리고 장모님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녹취록이나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정도였다면 과연 이재명이나 다른 사안에서 그냥 덮어놨을까? 제2국의 문제보다는 넘어서라도 기본적인 수사의 형식적 평등마저도 저버린 게 아닌가. 이러한 어떤 불공정으로 인해서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가 오히려 정당성을 상실하는 거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새해 1월 9일 직후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상황이 되면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한 요구도 그만큼 증폭될 것입니다. 혐의가 농후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끽소리도 못한 채 웅크려 있고 야권 인사 수사에는 자원을 총동원해 전력 투구하는 검찰의 모습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간판은 퇴색해버렸습니다. 아예 정권과 한몸이 된 듯합니다. 이런 검찰을 일컫는 말이 바로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입니다. 검찰 구성원들 스스로 창피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더욱 엄격히 수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형법 사상에 기초를 놓은 18세기 이탈리아 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가 쓴 범죄와 형벌의 한 대목을 소개하며 마칠까 합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보통 사람의 범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더 멀리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들의 범죄는 강자의 특권을 확인시켜 정의와 의무라는 국민의 신뢰를 파괴한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강자의 특권에도 위협이 되므로 특권을 행사하는 자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자 모두에게 위험한 결과를 불러온다. 논설이었습니다.